자, 원소의 주기성 나왔는데 원소라는 단어 뜻은 물질 구성의 기본 성분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원자의 종류를 말하거나 무슨 물질을 말한다고? 호돈소 물질을 말한다고. 원자의 종류라는 건 당연히 얘들아 CH3OH 이거 원자의 종류 뭐뭐뭐 있니? C, H 뭐 있어? O 몇 가지 종류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있어요. 원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화학식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자의 종류 몇 가지 있어요. 판단할 때 말하는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호돈소 물질도 원소래요. 다시 어떤 물질도?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은 그럼 뭘 말하는 거야? H2, O2, 그 다음에 구리, CU. CU는 CU들끼리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O3도 되고요. CO는 안 돼요. 왜 CO는 안 될까요? 여기서 호돈소 물질이라는 뜻이 뭐야? 원자의 종류가 하나인 물질을 말하는 거야. 다시 원자의 종류가 몇 개인 물질? 한 개인 물질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호돈소 물질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라서 둘 다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원자의 종류로서의 원소도 있고 호돈소 물질도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호돈소 물질 이퀄 원소야. 자, 원자의 종류로서의 원소에 대한 설명이 살짝 나와 있는데 원소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대? 약 몇 가지 있대? 110가지 정도 있대요.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는 118가지야. 다시 몇 가지야? 118가지가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 몇 가지라고요? 110 몇 가지라고? 8가지가 존재해요. 110여 개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110개단은 안 되지만 110여 개는 된다고요. 말장난에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이건 가능한 표현이지만 110개는 안 되는 표현이야. 알겠어요? 언어적인 표현에서 함정으로 고일은 니들 언어적 표현에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한글 능력 늘리세요. 알겠어요? 한글의 능력을 늘리셔야지만 성적이 잘 나와. 진짜로 어려운 거 다 공부해놓고 되게 쉬운 내용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런 간단한 단어 뜻 차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들으시고 118가지 중에서 자, 호돈소 물질 종류도 118가지냐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되죠. 왜냐하면 호돈소 물질 다 원소니까 O2, O3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인데 O만 있는데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쵸? 자, 원소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의 원소, 자연 원소가 있고요. 인공 원소가 있습니다. 다시 무슨 원소가 있다고?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소가 있고 인공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소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소는 뭐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소 우리 자연 상태에서 O2 발견돼 안 발견돼? 발견되죠. 그쵸? H2도 발견되죠. 우라늄 같은 거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플루토늄이라는 건 녀석은 발견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한 거야? 핵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만든대요. 핵반응에 대해서 나중에 앞단원 쪽에서 이제 또 배우게 되는데 물리 파트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워볼게. 알겠어요? 핵반응에 의해서 우리는 화학반응만 배울 거라서 이 사람들이 핵반응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들도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118가지 중에서 92개는 1부터 92까지는 자연원소라고 하고 원자번호 1번부터 92번까지 자연원소라고 하고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공원소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원소가 현재 118가지지만 옛날에는 118가지가 다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죠. 일부의 원소들만 발견됐었어요. 옛날에는. 30여 가지 일부 원소만 발견됐은 적이 있었는데 그 원소들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음을 지었대. 다시 이거 밑에 있는 설명 좀 안 좋아. 지금 여기 벌써 들어가는 건
역사적 스토리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자.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다시 누가 있어요?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는 당시 30여 개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 중에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음을 지어서 다시 당시 몇 가지 발견된 원소 중에서 30여 가지, 38, 9가지, 뭐 40여 가지라고 해도 돼. 40여 가지 발견된 원소들 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음을 지었는데, 응? 그게 오늘날의 같은 족 원소야. 다시 성질이 비슷한이라고 돼 있죠? 오늘날의 어떤 족 원소다? 오늘날의 같은 족 원소다. 오늘날의 원소. 어떤 거야? 성질이 비슷한 거 오늘날의 같은 족 원소가 성질이 비슷해. 그 세 개의 원소를 뽑아서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았대요. 뭔 소리야? 일종 원소 기억하니? 수소.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네,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세 가지를 뽑아서 같은 족 원소라고 얘기를 해. 왜 H는 안 들어가는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얘는 성질이 비슷한 세 가지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의 밀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도가 숫자가 복잡한 소수점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얘의 밀도가 만약에 뭐 0.2였대. 응? 얘의 밀도는 1.8이었대. 응? 거꾸로인가? 거꾸로인 것 같은데? 아니, 상관없어. 어쨌든, 이거 순서까지 뭐 물어보진 않으니까. 밀도가 위로 갈수록 증가하나 감소하나? 감소하는 것 같다, 야. 거꾸로 쓰자. 얘가 1.8이었고, 얘가 만약에 0. 몇이었대? 2였대, 밀도가. 그럼 얘의 밀도는 몇일 것 같니? 뭐 외우라고 한 게 아니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느낌. 0.2. 얘는 1.8. 얘 밀도 몇일 것 같아? 왜 또 1.1이야? 1.1은 어떤 문거야? 감으로? 좀 더 감을 살려봐. 1. 모르겠어요? 또 한번 해볼까? 만약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응? 얘의 밀도가 0.4였어. 얘의 밀도가 2.4였대. 얘의 밀도 얼마일 것 같아? 1.4가 돼. 성질이 비슷한 같은 족 원소. 이거 몇 족 원소야? 2족 원소거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 즉 오늘날의 같은 족 원소들 간에는 일정한 규칙이 성립한다는 걸 누가 찾았다고? 데베 라이너라는 사람이 찾았대요. 밀도만 그래, 끓는 점 원자량도 그래? 끓는 점 원자량 등등등. 알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건 어떤 일정한 관계냐면 밀도, 끓는 점, 원자량 등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에 위쪽하고 아래쪽 더하면 어떤 값이 된다는 거야? 중간값이 된다는 일정한 규칙성을 찾았대. 당시 발견된 원소들 중에 성질이 비슷한. 그 당시엔 주기율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규칙적인 규칙성을 찾아내는 규칙성을 찾아낸다고 해서 주기성이라고 해. 다시 주기성은 무슨 성을 찾아내는 게 주요 목적이야? 규칙성. 알겠어요?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라서 지금 우리 지금 배우는 단원의 제목은 주기율표야. 알겠어요? 응? 자, 이걸 세쌍 원소설이라고 해요. 다시 데베라이너가 찾는 이 원소설을 뭐라고 한다고? 세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데베라이너가 찾아낸 이 규칙성을 무슨 원소설이라고 해? 세상 원소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당시 발견된 원소를 가지고. 뭐 몇 개 발견된지 몰라도 돼. 어쨌든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얘의 얘와 얘의 중간값이 누가 갖는다고? 중간에 끼인 녀석이 갖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류렌즈라는 사람은 옥타브설이라는 걸 찾았어. 다시 뭘 찾았어요? 옥타브설. 1옥타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1옥타브라고 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까지가 1옥타브죠? 알겠어요? 자, 얘는 당시 발견된 40개가 좀 안 되는 원소 가지고 이런 규칙을 찾았잖아. 응? 이 당시에는 얘가 만들 때는 50몇 가지, 한 57, 8가지 정도가 찾아졌대, 원소가.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지니까 원소가 더 많이 찾아졌거든? 그러면 류렌즈는 원자량을 순서로, 다시 무슨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원자량이 작은 것부터 하나의 질량이 작은 것부터 순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량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배워보고. 원자 질량이 작은 것 순서로 이렇게 뭐 했어요? 당시 발견된 58종을 배열하다 보니까 그냥 배열했어?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묶음지어서 배열했어? 성질이 비슷한 걸 묶음지어서 배열을 했단 말이야. 기역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니은 성질 가지고 있는 녀석들, 디귿 성질 가지고 있는 녀석들, 리을, 리음, 비읍, 시옷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았던 거야. 응? 그리고 원자량이 어떤 것부터 배열을 했어? 작은 것부터 배열을 했어. 그러면은 원자량이 작은 A라는 게 여기 들어갔대. B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 C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 D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 E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 F, G, I, J, K 얘네들은 성질이 어떻게 됐대? 신기하게도 같았대, 비슷했대. 성질이 비슷한 거, 기억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배열을 했어. 응? 자, 근데 몇 번째마다 다시 되돌아와? 몇 번째마다 원래 똑같은 성질로 되돌아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마다. 다시 몇 번째마다? 7번째는 사이사이를 읽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7번째마다 다시 똑같은 성질로 되돌아온다는 걸 규칙을 찾아내었대. 우리는 근데 이걸 갖다 족이라고 생각해보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없네요. 왜 18족이 없었을까요?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당시 발견된 원소가 몇 가지뿐이 없었어? 50몇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당시에는 18족 원소가 발견됐어? 못 발견됐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8번째마다네? 성질이 비슷한 게 8번째마다야? 8번째마다. 옥타브가 어쨌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까지 다시 가려면 8번째가 되니까 8번째가 맞나 보다.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나 본데.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 그런데 8번째마다 이렇게 이제 좀 따져가지고 8번째 다시 되돌아왔는데 당시에는 뭐가 발견되지 못했어? 18족 원소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써놓으세요. 당시에는 몇 족 원소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18족 원소마다 18족 원소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뭐 원래대로라면 9번째마다가 돼야 되지. 당시에는 18족 원소가 발견되지 못해서야.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 아예 표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얘네 둘을 가르치는 학교가 3분의 2, 안 가르치는 학교가 3분의 1. 알겠어요?
멘델레이프는 다 가르쳐요. 알겠어요? 최초의 주기율표라서. 알겠어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고, 당시 63종의 원소를, 이거 63종까지 기억하세요. 다시 몇 종 원소를? 63종의 원소를 역시 똑같이 뉴데렌즈처럼 무슨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로 줄에 배열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만들었는데 63종? 오늘날에 몇 종이었어? 118종이지. 얘들아, 118종을 다 배열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발견되지 않은 녀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멘델레예프는 이때는 18종 원소가 좀 발견이 됐어. 그래서 8칸을 만들어 놓고 다시 몇 칸을 만들어 놓고 8칸을 만들어 놓고 원자량이 작은 거부터 배열을 했고 다시 원자량이 어떤 거부터 배열했어? 작은 거부터 배열했어. 뭐 A,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 Q, R, 선생님 여기 왜 안 썼어요? 왜 안 썼어? 당시에는 원소가 발견되지 않아서 빈 공간을 만들었어. 그럼 선생님이 붙여서 왜 안 썼어요? 성질이 비슷한 걸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로가 같은 녀석들은, 세로줄이 어떤 녀석들은? 같은 녀석들은 성질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원자량 순위 우선이야? 성질이 우선이야? 성질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세로로 배열하는 걸 우선돼서 만들었어. 알겠어요? 성질이 비슷한 걸 우선돼서 만들었어. 다시 무슨 순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원자량 순으로, 뉴렌즈도 무슨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빈 공간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멘델레예프는 예상을 했어. 아직까지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기술력이 딸려서 이 원소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기술력이 더 발전하면 이 원소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빈 공간에 이름을 만들었어. 다. 액타규소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오늘날의 저마늄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측했어. 앞으로 발견될 거라는 걸 예측까지 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를 배열을 했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을 세로줄에 놔뒀다고. 세로줄에 배열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멘델레예프의 제자야. 대학 교수였고 멘델레예프의 누구야? 제자야. 모즐리가 멘델레예프 죽은 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왜 발표를 했을까? 왜 멘델레예프 죽을 쯤에 발표를 했을까? 교수의 업적을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승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승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살아있을 때 발표하면 대노할 거 아니야. 화가 막 나셔 할 것 같아서 거의 죽을 때쯤에 발표를 했대. 스승이 만들어 놓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기에는 예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누가 제안을 해? 모즐리가 제안을 하고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원자에다가 X선을 쪼여가지고 그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가 더 좋다. 다시 뭐가 더 좋다? 양성자수가 더 좋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뭘 자꾸 써가면서 나 본다? 응? 아가씨들 둘이 떨어져 앉아 앞으로.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서는 둘이 절대로 같이 앉지 마. 자, 어쨌든 모즐리는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성자수 순으로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야지 주기적 성질이 완벽하게 성립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예측을 하고 원자번호 1번부터 118번까지를 갖다가 성질이 비슷한 건 세로줄에 놔뒀어요. 가로줄에 놔두지 않았습니다.
몇 주기 몇 조까지 만들었을까? 몇 주기까지, 최대 몇 주기까지? 최대 몇 주기까지 만들었어요? 7주기. 최대 몇 주기까지? 7주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조까지 만들었어요? 18조까지 만들게 돼요. 최대 이렇게 18조까지 있는 주기율표를 원자번호 양성자수 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선생님 프린트를 잠깐 볼까요? 나눠줬던 프린트.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또 친절하게 프린트해서 선생님이 또 써놓지 않겠어? 자, 1번부터 같이 풀어볼 거야. 집에서 외워오시면 돼요. 답을 알려주고 외우는 걸 못한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 자, 원소를, 자, 1번부터 볼게요. 원자번호의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같은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법칙을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율이라는 게 법칙이거든. 데베라이너는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들은 원자량, 밀도 등을 밀도 등을 찾아 가장 큰 것과 의로 바꾸세요. 원소들이 원자량, 밀도 등을 찾아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의 평균값이 중간 원소가 되는 물량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이를 세쌍원소설. 오늘날의 주기율표에서 모두 같은 족 원소들이다. 세쌍들은. 자, 3번. 63종의 원소를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 순으로 배열해 놓은 주기율표. 자, 누가 만든 주기율표야? 멘델레예프. 1번의 멘델레예프. 무슨 순으로 배열했어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선생님, 누렌지가 빠졌는데요? 에이, 누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뺐는데, 누렌지까지 또 시험 전에 혹시 들어간 학교가 있으면 중간에 써줄게. 최초의 주기율표. 자, 그 다음에 4번 최초의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를, 최초의 주기율표 누가 만든 거야? 멘델레예프가 만든 거지? 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를 무엇에 배열했어? 세로에 배열했어. 이렇게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을 우선순으로 배열하다 보면 간혹 원자량이 큰 원자가 먼저 나타나는 예외가 있었다. 이거 설명 안 한 건데 봐봐. A, B, C, D, E. 원자량이 1, 3, 얘는 7, 얘는 11, 이런 식으로 원자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원자량을 여기다 쓸 필요는 없고, 원자량은 그냥 밑에다 그냥 아무 데나 쓰게. 1, 3, 7, 11, 16. 그 다음에 쭉 썼는데, 쑥 쓰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A, B, C, D, E, F인데 F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래. F는 36. A, B, C, D, E, F, G. G가 들어가야 되는 거, G가 들어갔고, F가 들어가고, 얘는 24. 원자량 순서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왜 원자량 순서가 바뀌어? 성질이 비슷한 게 우선이라서. 다시 뭐가 우선이라서? 성질이 비슷한 게 우선이라서 원자량 순서가 뒤집힌다고. 순서가 어떤 거부터 썼는데? 작은 거부터 써야 되는데 간혹 가다 예외적으로 원자량이 어떤 거부터 먼저 쓰는 경우도 있다고? 큰 거부터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겠어요? 성질이 비슷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혹 원자량이 큰 원자가 먼저 나타나는 예외가 있었다. 당시 63종의 원소로 해결되지 못하는 주기율표의 빈 공간에 미래에 발견될 원소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자, 5번. 모즐리 주기율표는 원소의 고유 X선의 진동수와 핵전화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여 원자번호가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요. 원자번호 이퀄 그래서 양성자수야.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었다.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몇 개의 가로줄, 몇 주기까지 있다 그랬어? 7주기, 7개의 가로줄과 18개의 몇 줄로 되어 있어? 세로줄로 되어 있다. 6번,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크게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나눠져 있대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잠깐 뭐해서? 쉬었다가. 알겠어요?